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구포장터 3.1운동 기념비가 시민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다는 보도 이후 북구청이 기념비 이전을 위한 장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어획량 감소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더해지면서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 치어를 방류해 수산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북구 구포시장에 있는 칼국수집과 덕천동의 오래된 칼국수집을 소개합니다. 지역은행인 BNK 부산은행이 부산시 금고를 20년 이상 독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을 상대로 대출금리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구포장터 3.1운동 기념비가 외딴 곳에 있어 잊혀져 가고 있다는 보도 이후 기념비를 옮기자는 서명운동까지 확산됐는데요. 서명운동 소식을 전해드린 지 한 달여 만에 북구청이 기념비 이전 장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구포장터에서는 1919년 3월 29일 천여 명의 군중들이 모여 만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를 기리는 구포장터 3.1운동 기념비는 1995년 구포대교 옆 제방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안내와 접근성 부족, 역사적 장소와 동떨어진 점 등이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구포장터 만세운동 기념비는 보시는 것처럼 도보나 자가용으로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념비를 상징성과 역사성에 걸맞는 장소로 옮기자는 구포 지역 주민들과 구포시장 상인들의 서명운동 전개 이후 북구에서도 처음으로 기념비 이전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구포시장 입구와 공영주차장 앞 공원, 구포역 광장, 만세거리 일원 등 4곳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는 기념비 이전에 약 4천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관련 단체 그리고 구포시장 상인회하고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논의를 하고 이런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뜻과 지혜를 모아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상징성이 있는 또 역사성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우리 구포장터 만세운동 기념비가 하루속히 이전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북구는 지역사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과 함께 감동나룻길 리버워크 건설 추이를 지켜보며 기념비의 상징성에 맞는 장소를 찾을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환경오염 등으로 수산자원은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겹치면서 어민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수산물에 대한 불안을 없애고 수산종자 확보를 위해 치어 방류가 진행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흔히 쥐포로 알려진 말쥐치입니다. 요즘은 횟감으로도 인기입니다. 부산 앞바다 주력 어종이지만 어획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말쥐치 치어 35만 마리를 비롯해 참돔과 돌돔, 조피볼락 등 모두 50만 마리가 바다로 방류됐습니다. 2, 3년 후면 성어가 돼 10% 정도가 어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정착성 어류들은 한 해만 방류를 안 하게 되면 거기 생산 효과가 차근하게 줄어들어요. 거기 보여. 그리고 연안에 그 고기가 서식하는 밀도 자체가 많이 차이 나요. 이때까지 우리가 60년 동안 우리가 잡아먹기만 먹었지 바다에 배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돼야 되지 않나. 특히 말쥐치는 해파리 킬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수욕장에서 벌어지는 해파리 쏘임 사고를 말쥐치가 해결하게 됩니다. 치어 방류는 어획량 확보를 위해서지만 그보다 수산물에 대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민들은 오염수의 위험 여부에 앞서 국민들의 수산물 외면이 더욱 걱정입니다. 고기를 잡으면 뭐합니까? 먹지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먼저 검열을 해야 되겠죠. 산지 업반장에서 검열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다, 좋은 고기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래. 대형 기선 전인망 수협은 지금까지 치어 700만 마리를 방류했고 이날 치어 방류는 송도 암남공원에서도 진행됐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구의 착한 가게 두 곳을 소개합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처럼 더운 날씨에도 찾는 이들이 많은 이름난 칼국수집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북구의 구포장. 이 시장 안에 있는 2층짜리 칼국수집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곳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2층으로 안내하는 아주머니. 더 시원하고 자리도 넓다는데 맞습니다. 기본 메뉴를 시키려는데 세트 메뉴가 눈에 띕니다. 칼국수에 만두, 비빔밥, 자장면 등등. 가격도 저렴합니다. 칼국수만 시키면 4,500원. 세트 메뉴는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8,000원은 넘기지 않습니다. 칼국수와 같이 나온 비빔밥. 일단 국물 맛은 멸치 육수를 썼습니다. 비빔밥엔 콩나물이 들어서인지 고추장이 아니라 간장 양념을 뿌렸습니다. 참기름까지 더해져 고소합니다. 여름철 별미인 밀면도 시켰는데 수육은 없습니다. 하지만 맛이나 양은 일반 밀면 전문점과 크게 차이 나진 않아 보입니다. 이 가게 칼국수 외에도 소고기 국밥에다 충무김밥, 국수 등 메뉴가 다양합니다.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오는데요. 근데 국물도 맛있고 값도 착하고 그래서 자주 오는 편입니다. 참, 이 집 칼국수에 넣는 양념장은 매우니까 잘 조절해서 넣어야 합니다. 줄 서서 먹기 귀찮다 하시는 분은 포장 판매도 추천합니다. 소고기국에 시락국 등 3인분 양을 1인분 값에 살 수 있습니다. 저희들 남는 것보다 손님들 많이 오시는 건 저희가 좋으니까요.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시장에는 아버님들, 어머님들 많이 오시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면 아버님, 어머님도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안 되니까 가족들 단위도 많이 오시고요. 12년째 한자리에 있는 이 가게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열고 명절만 쉰답니다. 구포시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덕천이동의 한 주택가. 여기서 35년째 칼국수를 팔고 있는 노포가 있습니다. 작은 가게 한켠에서 열심히 칼국수를 밀고 있는 주인장. 면발을 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문한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쫄깃한 면발에 참기름이 들어서인지 고소한 맛이 납니다. 이 칼국수의 가격은 4,000원. 여기다 김밥 한 줄까지 먹으면 아쉬운 속을 달래줍니다. 그런데 이 김밥 크기는 작지만 6가지 재료가 모두 다 들었습니다. 가격은 단돈 1,000원. 칼국수와 김밥 둘이 시켜 먹어도 10,000원이면 됩니다. 부드럽고 뭔가 깍두기도 맛있고 면도 되게 맛있어서 자주 와요? 네. 이 가게 알고 보니 동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동네 나눔 가게입니다. 착한 가게 선정된 지 한 몇 년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올려야 되는 거는 벌써 올려야 되는데 고통 분담 그 마음에 한 내년쯤에 올릴까 하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름 메뉴로 냉칼국수와 비빔칼국수도 있으니 맛보시길 바랍니다. 가격은 5,000원. 그런데 장사는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공휴일은 쉰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부산시 금고는 지역은행인 B&K 부산은행이 20년 이상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부산시에서 키운 대표 금융그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을 상대로는 대출금리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시 시금고로 선정되면 한 해 20조 원에 달하는 부산시 예산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은행 간 불꽃 튀는 경쟁이 치열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시군구는 지역 은행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B&K 부산은행이 독차지해왔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10조, 우리 부산시 예산이 건 20조가 넘지 않습니까? 이번에 20조를 돌파했죠. 그러면 1금고하고 2금고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금에 예치하는 금액이. 1금고가 건 한 10조 정도는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혜택 아닌가요? B&K 부산은행은 지난 2001년부터 제1금고인 주금고로 선정된 이후 2024년까지 24년 동안 부산시 주금고 운영을 도맡아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시민 혈세를 운영해 급성장했습니다. 부산시에서 키운 대표 금융그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에게는 높은 이자를 매기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산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대구은행 최고금리보다 1.58%포인트 높은 상황입니다. 다른 지방은행과 비교해 대출 채권이자 수익도 폭등하면서 총 여신 규모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근 7천억이라는 이자 수입이 더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부산 시민들께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집시적인 부산 시민에게 주는 혜택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혜택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아니면 두 개를 다 받는 게 부산시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부산시의회는 부산시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과 함께 시민을 위한 대출금리 할인 지원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부산시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부산시 시금고. 고물가, 고금리 속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과 고신대 보건병원, 부산 아토피 천식교육정보센터가 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협력해 운영하기로 하고 학교 급식 식품 알레르기 관리와 알레르기 학생 진료, 예방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3 서부산권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강서구 강서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날 참여하는 60여 개 업체 중 40여 개 업체는 박람회장 채용 부스에서 직접 이력서와 면접을 통해 자신들의 회사에 적합한 근로자를 뽑을 계획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이날 이력서와 자격증 사본 등을 가지고 행사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면접이 가능합니다. 해군은 지난 8일 부산 작전기지에서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적용한 상륙작전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작전 시연엔 해군과 해양방위산업체가 협업해 유인전력 함정 6척과 항공기 3대, 무인전력 수상정과 항공기 등 30점이 참가했습니다. 상륙작전 시연은 상황전개와 무인전력 감시정찰, 상륙 돌격순으로 진행됐으며 해상의 가상적을 타격하는 모습도 선보였습니다. 한편 해군은 9일 외국 대표단과 10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작전 시연을 다시 선보입니다. 60, 70년대 우리의 삶과 지역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민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빛바랜 사진들이 전하는 추억의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퉁불퉁 비포장 도로를 걷고 있는 사람들. 지난 1960년대 초 촬영된 이 사진은 시내 재활원에 사는 사람들이 조읍 어린이 대공원 나들이 길에 찍은 겁니다. 고운 한복을 입은 할머니의 뒤로 지금은 사라진 서명교차로 조형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진첩에 갇혀있던 빛바랜 사진들이 세상 속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과 다른 모습의 60, 70년대 운동회와 길거리 풍경, 그리고 친구들과의 한 컷은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진 보면 옛날 추억도 조금씩 생각나고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친구들이 당연히 있죠. 한번 보고 싶으면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꼭 한번 보고 싶은 친구들이죠. 부산 진구의 옛 기록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960년 부산을 찾은 소독 대통령의 시가 행진. 많은 비에 마을이 수해를 당한 가슴 아픈 현장도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단발머리의 여학생들이 파리를 잡자는 팻말을 들고 행진을 벌입니다.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이 타자기는 컴퓨터가 일반화되기 이전 수많은 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큰 문구 아래 가족계획 상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발행된 간행물의 내용인데 시대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세상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입니다. 얼만큼 변해왔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사실 전시가 잘 없는데 이렇게 딱 부산 진구만의 사진을 모아놓으니까는 너무 색다르고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색다르기도 한데 그래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약간 이어져 왔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뭔가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면이 신기한 것 같아요. 부산진구청 1층 백양홀에서 열리는 그때 그 시절 기록물 역사전은 오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세계적인 기후물리 연구자가 탄소량 증가에 따른 기후 예측 전망을 내놨습니다. 태풍 발생 빈도는 줄어드는 반면 위력은 더 강해지고 강우량 역시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온난화와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 부산대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 악셀 팀머만 단장은 탄소 배출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연구용 슈퍼컴퓨터로 분석한 지구 시스템의 단기 기후 예측과 장기 전망을 통해서입니다. 탄소 배출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된다면 강력한 태풍이 더 자주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 더 늘어나면 태풍 빈도는 오히려 감소하고 강한 태풍이 크게 늘어난다는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강우량 역시 2100년에는 현재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저지대 지역 침수 피해도 우려했습니다. 해안지대의 홍수 위험을 경고한 건데 현재 건설 추진 중인 가덕 신공항 역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건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앞으로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셈입니다. Water management or planning of new reservoirs, for instance, you can translate this into power generation because if this is going to happen, we probably need to have a different grid as well. 특히 여름철 최고 온도가 40도를 넘는 경우도 빈번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철 극한 더위를 견뎌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난다면 전 세계에 사회적 재난이 닥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겁니다. Right now, maybe it will be scalable in 50 years, but still the Korean the governmental carbon neutrality committee has made a big point saying, okay, CCUS will be important even by 2030, even though we have no safety regulations or anything for that. 세계 각국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이산화탄소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팀머만 단장은 기후 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에너지 절약 등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사용한 부산의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단속 수사관이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손님상에 내려다 덜미를 잡힌 곳도 있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음식점입니다. 손님이 먹고 남긴 반찬이 다시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이내 다른 손님에게 내놓은 반찬에서 먹고 남긴 김치가 다시 재사용됐습니다. 제가 짠 겁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짠합니다. 또 다른 음식점은 남은 반찬을 아예 다시 손님들한테 내놓는다는 겁니다. 오뎅도 했는데 오뎅도 이거 내가 짠한 건데. 재사용한 반찬을 발견하고 이유를 따져 묻자 황당한 답변입니다. 반찬을 손님들 나가면 손님들이 손 안 댄 건 그냥 다 사용했어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음식점 8곳 등 불법 행위를 한 음식점 11곳이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이는 특사경이 기사식당과 국밥집, 정식집 등 225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한 결과입니다. 특사경은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 등에게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계획입니다. 식당 등에서 반찬 재사용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부산시 누리집 위법 행위 제보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북구는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거주하는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비움으로 희망을 채우는 클린하우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저장강박 의심 가구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 연계 등 사후 관리까지 지원됩니다. 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여 가구의 저장강박 의심 위기 가구를 찾아 지원했습니다. 남구는 좌식 탁자를 입식으로 교체하는 일반 음식점에 시설 개선 비용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점 형태의 음식점을 제외한 일반 음식점 중 영업기간과 매출액 등을 평가해 15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되고 선정된 업소는 10%의 자부담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3학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가 오는 8월 10일 시행됩니다. 시험은 8개 학교와 부산교도소 등에서 실시되며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응시 안내는 7월 28일 추가 공고됩니다. 원서 접수는 현장 접수의 경우 6월 26일 시교육청에서, 온라인 접수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